이번 주에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고, 그제? 그 속에서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이 주총,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총 시즌이고, 요것 때문이지 미국 연준 FOMC 회의와 BOE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또 금요일에 있고, 또 이번 주가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야. 금요일이. 이제 이 통화정책 회의와 옵션 만기, 이 영향까지를 가미돼서 미국 시장이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져. 물론 그 속에서 이제 아침에 이야기했었던 이런 내용들, 오늘 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 관련 주식들이 급락을 했던 영향, 그게 이제 아까 이 심천과 상해 이쪽에 다 약세를 보인 거야. 그죠? 중국의 기술주들이 뉴욕 증시에서 퇴출당할지 모른다. 이게 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외국 회사 문책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린 것을 계기로 중국 주식에 대한 투매 현상이 가속화되는데,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를 직접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중국은 국가 주권을 앞세워 자국 기업들의 PCA 12 감사에 직접 응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회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를 미국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거부한 거지. 그래서 3년 연속이 되면 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당장 상폐되는 그런 흐름들로 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불거졌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왜냐면 뭐 바이두나 뭐 칭칭이나 뭐 알리바마 뭐 해서 전체적으로 이 아침에도 봤지만 급락을 했잖아. 그제? 뭐 바이두 요 최근에 여기서 떨어진 것만 해도 30%야. 그 전부터 계속해서 뭐 이게 얼마야? 346불에서 그죠? 지금 100불이니까 3배 떨어진 거지. 3배. 3배가 떨어진 거라고. 300%가. 고점 대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이 하락 부분은 결국 어떤 부분하고 맞물려져 있냐면, 이제 이렇게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퇴출당할지 모른다는 거가 주 요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경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 그게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그죠? 뭐 이 탄약이라든지. 근데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가타부타, 이제 뭐 회담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안 나왔어. 그냥 뭐 7시간 뭐의 장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 근데 중국이 사실 여러분들 중국이 러시아에 만약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상당한 부담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뭐 더 전쟁이 악화될 수 있는 부담 요인을 함께 갖고 가고 있는 요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연기가 됐고 16일 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부담감이 놓여져 있는 부분. 그런데 이제 오늘 딱 보게 되면 그러면 행여나 중국의 군사경제 지원 요청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더 안 좋다라고 해서 전쟁 부담이나 핵전쟁과 관련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더 느끼게 된다면 오히려 방산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면면이 보면 그렇지가 않죠.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초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이 조금 강세를 보일 수 있어도 주 중반 이후 오히려 통화정책 회의, FOMC 회의를 하게 되면 이 전쟁 상태의 부분들이 지금은 이 전쟁과 관련된 저 지원과 그리고 미국의 언론인이 어제 러시아군에 의해서 총에 맞고 사망한 사건,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거기에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FOMC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게 빅스텝이든 0.5% 인상이든 0.25% 인상이든 그 부분은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번에 0.25%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전쟁이 휴전 상태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완료가 되면 다시 또 0.5% 인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단박에 0.25% 인상이다, 0.5% 인상이다, 이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기보단 지금은 하락하면서 섹터의 로테이션이 찔끔찔끔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모습으로는 수급이나 흐름 속에서 안 좋은 모습이지. 우리 시장도,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외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4천억이 흘러나오니까 이번 달 들어서 전쟁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나서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들이니까 시장에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그 이전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는 분명한 부분이야. 자, 이제 그렇게 지금 수급적으로는 보면서 얘기하면 수급 흐름에 지금 보이시나요? 그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4천억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그 대부분이 또 이제 프로그램 매도야. 지금 보시면 어제도 보셨잖아, 이제 아침부터 줄기차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이 해결의 실마리가 해결이 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놓여져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 사이드에 진퇴양난의 흐름들을 불러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은 원자재 가격을 비롯해서 유가가 여하튼 베네수엘라든 아니면 이란의 핵 협상을 통해서든 러시아가 일단 딴지를 걸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이 중국 선전시의 코로나 확산, 그래서 통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 위축 우려가 진행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다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가의 하락 부분이 나오니까 당연히 오늘 신재생에너지나 또 이쪽 그게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다 약세고, 거기에 전쟁에 대한 수혜를 입었었던 쪽 라인인 방산 쪽 라인까지, 조선이나 이런 쪽 라인까지 지금 약세를 보이는데, 그 반대 부분에서 정유도 마찬가지고 일정 정도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반등 부분에 있어서의 뉴스 플로우로는 영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우리나라 이 자가격리 해제 이래서 여행이나 항공, 카지노 일정 정도 반등 들어오는데, 그런데 실적은 또 못 따라가 주니까 그쪽으로 쫓아가는 흐름을 갖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을 맞는 상황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놓여져 있는 상황이 지난 전쟁 발발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반, 두 달, 이쪽 라인 부분은 계속해서 지루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게 이제 통상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흐름이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 지금 이제 보름이 지나면서 나름 오죽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나 영상 보셨겠지만, 러시아가 이 재래식 무기가 과대평가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미사일의 정확성도 떨어지고, 이제 전차에 대한 그 전술적 훈련이나 그리고 그 병력들이 오합지졸이래지, 오합지졸. 그러니까 지금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는데, 푸틴도 오죽급했으면 중국의 이
드론이라든지 이런 군수물자를 지원을 요청을 했겠냐고. 여기에 이제 뉴스 포인트가 이제 만약 행여 중국이 지원을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시장은 참 암담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서방과 나토 그리고 중국과 소련 이 부분의 전쟁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런 우려가 있다면 방산이나 이런 쪽이 오늘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해도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결국은 미국 시장의 하락과 또 중국 시장의 하락. 그러니까 중국의 심천은 중국 외인 비중이 크잖아. 이제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 압박을 보이면서 세게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중국이 참전을 하는 형태의 물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일 수 있어.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러시아는 에너지나 원자재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생산하면서 그 자원 보유 부분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해나가는 나라라면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물론 중국도 자원이 많지만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교역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중국이 최종 소비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 EU 이런 쪽 라인 부분에 만약에 물자를 지원하면 지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제재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중국에 제재를 할 텐데 그러면 막가자는 거지 서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고 막가자는 건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국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한 부분에 쉽게 관여하지 못하게끔 경제적 파장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정도 위협적인 부분,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급락 부분들을 가져왔고 그것이 도미노로 홍콩, 그죠? 그리고 중국 본토의 시장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어제도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지난번 러시아가 제안했었던 협상의 이야기들, 그죠? 그 네 가지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거 중에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정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여기 전부 다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어제 화상회담에서는 기술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16일로 다시 연기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하면, 지금 이 위치 흐름 부분에 있어서 선택적 흐름 부분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제 여러분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급등했었잖아. 그런데 오늘은 또 급락하잖아. 그죠? 가장 나은 외국인 수급으로 들고 왔던 종목들도 살짝만 뉴스 플로우가 바뀌면 고스란히 다시 또 전멸이야. 그죠? 반대로 또 무지 하락했었던 쪽 라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살짝만 뉴스가 좋은 게 나오면 반등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의 힘은 없어. 왜? 매수의 주체가 없으니까. 개인들만 매수하는 전체 시장의 흐름이다 보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그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정도의 흐름 부분이 제공되는 거지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면 결국 시장에서 뭔가 이 시장,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거지. 지수 상황으로 보면. 왜냐하면 여하튼 우리 시장은 지난 저점, 1월 말에 저점을 붕괴하지 않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다 1월 말에 저점을 다 붕괴해버렸으니까, 주구장창 외인들의 매도, 일별 동향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지금 전쟁 나고,
그죠? 계속해서 매도 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인들만 받고. 이러니 크게 시장이 돌아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런데 항상 개인들이 매수했다고 시장이 죽는다. 이런 부분보다 또 섹터를 바꿔서 돌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큰 그림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나름 원전도 한번, 그리고 건설도 한번, 그죠? 카카오나 네이버 이쪽 플랫폼도 한번, 이렇게 찔끔 한 번씩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이제 그 정책적인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하튼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비실한 상태고, 그러니까 그러니 쉽게 흐름을 못 갖고 가고 있는 거지. 반전의 흐름 부분을, 반전이 세게 나타날 수 있는 형태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돌파구를 찾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피실한 거야. 그러면 이게 언제쯤 해결될 거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 일단은 통화정책 회의로는 일단 FOMC 회의를 넘어서야 되고,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큰 흐름은 아니야. 이미 그 FOMC 회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0.25%든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엔 또 바뀌어서 빅스텝을 가할 수 있을 만큼의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의 레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가와 원자재의 안정이 그나마 어제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하던 기류는 조금 꺾였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려면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 이 부분이 빨리 나와줘야지. 그 나와줄 거를 이제 기대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중국의 선진, 거기가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할 만큼 중국에서는 각광받는 도시잖아요. 거기에 도요타부터 시작을 해서 폭스콘, 이쪽, 그러니까 애플의 그 공장들이 거기에 있지. 폭스콘 공장들이. 근데 폭스콘도 지난번 2020년 처음 코로나19 나오면서 그 공급망 형상 때문에 미국이 리쇼링과 리로케이션,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일정 정도 분산화 시키는 흐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향 부분은 제한적이야. 2020년 때보다.